삼성전자 및 반도체주 전반의 주가 폭락을 보면서 저희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하락을 견인한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의도가 다분한 지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반도체주 하락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고, 보고서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낙폭이 과대했던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경쟁사 인텔이 무너졌고, 엔비디아의 HBM 납품 호재가 임박을 했고, 또 금리는 턴어라운드를 했으며, 종전이라는 희망회로 앞에 유럽 경제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을 보면은 납득이 전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독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추석 연휴 전후로 과하게 폭락을 한 배경에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있다. 3년 전에도 반도체 주가가 장기 하락을 한 배경에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있었고, 이번 추석 전후의 하락도 역시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반도체주에 대하여 매우 나쁜 전망을 한 것인데, 보고서의 제목을 보면은 겨울이 다가온다랑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입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타임라인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빨간색은 시장 전망을 좋게 보는 뷰, 파란색은 시장 전망을 나쁘게 보는 뷰입니다. 최근에는 연일 파란색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7월부터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변경되기 직전의 보고서가 6월 달이고, 제목이 매우 황당한데 AI 주도의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한 달 만에 종료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뷰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맥락 때문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년 전에 한 번 반도체 주식의 하락을 주도한 이후로 또 한 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이해관계를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현업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보고서의 내용은 허무맹랑하다는 것이고, 실제 상황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인데, 모건 스탠리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타임라인에서 흐름을 보면은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포트에서 하이닉스는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마이너스 53% 하향 조정을 했고,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마이너스 27.6%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주가 폭락에 영향을 미쳤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난 6월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해놓고 한 달여 만에 전망을 바꾼 리포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의 문제가 된 부분은 HBM의 공급 과잉 우려랑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각각 62주와 67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터무니없는 분석이라는 입장이고요. 메모리의 재고는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까지 52주를 넘어선 적이 있고, 이후에 감산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다. 재고로 인해서 수조 원에서 10수조 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 악화가 되었다면 실적이 지금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실적의 치명적인 재고량을 62주까지 나도록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건 지나친 분석이며, 실제로 지난 2분기까지의 재고 상황은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HBM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HBM의 경쟁자로 막 등장한 시점에서 AI 반도체의 가능성 혹은 미래 수익에 대한 오판을 하고 시장을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재고 전망에 대한 오류와 AI 반도체 업계의 수익 규모에 대한 오판이 바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틀린 부분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즉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 달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끝내버리는 것 자체가 지나친 무리수라는 입장입니다. 기사를 보면은 금감원이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발간 이틀 전인 9월 13일에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 창구에서 SK 하이닉스 주식 101만 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거래소가 해당 계좌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거래 내역과 보고서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또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모건 스탠리의 의도나 실체를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 9월 15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에 하루 동안 SK 하이닉스 주가는 6.14% 급락을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 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의 대상이 된 금융 투자 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며 모건 스탠리가 자본시장법을 어긴 게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현재 보고서 발간 전 선행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분석에 나선 것과는 별도로 금융당국 차원에서 위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금감원은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을 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로 금투세를 드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반도체의 업황이나 사업적인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특히 중국 반도체 회사 CXMT의 비상이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 반도체에서 뒤처진 문제, 파운드리에서 1위 TSMC와의 격차 문제 등은 한참 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에는 선반영이 된 내용이고 최근에 일어난 폭락과 타이밍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반도체 기업의 활약은 중국 내 납품에 한정이 된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입지를 위협하는 수준일 뿐인 것이고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디램 점유율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에서 중국향 수출이 주가를 견인한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존재해 왔던 중국 CXMT라는 경쟁사의 위협은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인텔의 몰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보고서의 분석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HBM 공급 과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HBM 씬에서 하이닉스는 선방을 이미 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일 텐데 HBM에서의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본격적인 수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폭락은 다소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AI 반도체가 완전히 거품이라면 과잉 공급도 말이 되겠지만 이미 AI 분야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미 나와서 매출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고로 AI의 성장성을 가늠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라는 분석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업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신뢰가는 자료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실적일 텐데 가장 최근 수출입 동향인 9월 13일자를 보면은 ICT 전체의 수출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상승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의 살짝 꺾인 것은 증감률이고 수출의 파이는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년 대비로 보면은 반도체는 37.6%로 상승폭이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메모리는 71.7% 상승, 시스템 반도체는 2.7% 상승. 결국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반도체 주가의 폭락의 이유를 실적에서 혹은 업황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보시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IT 기기 시장 회복 등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라는 내용은 모건 스탠리 보고서랑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 가격 유지 및 HBM 등 고부가 품목의 수요 증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확대했다라고 가장 최근인 9월 13일자 수출입 동향은 업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날짜가 바로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주식을 대거 매도한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결국에 폭락의 직접적인 이유는 금투세라는 목소리가 있고 이 부분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시드가 큰 투자자들은 낮은 평단의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금투세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논리는 납득이 간다. 아직도 금투세는 폐지냐 유예냐 혹은 강행이냐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 길이 남을 명언이 등장을 했는데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또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멘트랑 비교를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한국 시장에 폭락에 베팅을 하라는 말을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금투세 강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로 인한 폭락론도 금투세 리스크로 인한 도망론도 모두 단기 악재로서 끝날 것이고 고로 이번 폭락은 개미털기였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